매년 7.2% 정도의 성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의 50%를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7%의 성장률이고 해외에서는 30%라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11월 시장 한번 보자면 가장 큰 이벤트들은 현재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부담스러운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그리고 미국 당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조짐과 같은 이슈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수출 위주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우리나라 지수 내에서 유망한 업종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과 업종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잘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좋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들이 네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괜히 기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바로 렌탈 업체입니다. 작년 국내 렌탈 업체 시장 규모는 작지 않은 거의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렌탈 시장은 현재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생활 환경 가전에서 굉장히 빠른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져온 렌탈 업체 국내에 1위 렌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성장률 자체는 좀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유율,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5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점유율은 작지만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매년 7.2% 정도의 성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 B2B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B2B 방식은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인터넷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B2C로 사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B2C라고 한다면 기업과 개인 간의 인터넷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렌탈 같은 경우에 법인 고객에서 개인 고객으로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렌탈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렌탈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현재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는 나이대는 20대와 30대가 더 많습니다. 20대와 30대 가구의 특징은 소비 트렌드에서 체험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나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렌탈 제품을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렌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속적인 렌탈 산업의 수요 증가와 성장성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렌탈 품목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렌탈하는 제품 아마 정수기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렌탈 제품 어떤 거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정수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지금 렌탈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수기랑 그다음에 비데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떠오르는데 네, 가전 맞습니다. 제품들. 뭐 공기청정기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맞다. 같고요. 거기에 뭐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의류, 뭐 의류 청정기 같은 그런 제품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정말 많아졌네요. 네, 매트리스 같은 사실 품목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렌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렌탈 품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품목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의 50%를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품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렌탈 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만 구매한다면 충분히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진입 장벽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점유율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 해외 시장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분명히 내수에서도 7%가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을 국내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미리 진출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성장을 가져가고 해외 쪽에서 높은 성장을 가져가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매출이 급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해외 관리 계정의 추이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30%가 넘는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는 게 해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7%의 성장률이고 해외에서는 30%라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의 포화 상태를 넘어서 해외 쪽이 지금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의 매출, 작년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3조 2,374억 원으로 7.24%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7%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 성장 가져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에서는 무려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인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딱 맞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봤을 때 작년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적을 감안했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실적을 넘어선 매출액 15%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8.4%의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선 7% 정도의 성장, 규모가 큰데도 7%의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쪽에서의 고성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15%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작년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왔는데요. 그것을 넘어선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성장력, 안정성, 거기에 밸류에이션까지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계산으로 해봤을 때 PER은 11.5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이 회사가 평균 PER이 18배였던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해외 쪽을 생각해 보자면 그러한 생각은 틀렸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외 쪽에서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멘텀 또한 갖춘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내년에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4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베스타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렌탈 업체와 관련된 종목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 딱 듣자마자 이미 너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무제표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지금?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에서 단 한 번 꺾임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체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영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오히려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3분기에도 좋은 실적 보여줬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만 보자면 당연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왜 높아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업체 렌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 렌탈 제품을 늘려야 되겠죠?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 렌탈을 제품을 늘려야 돼. 자기 자본으로만 늘리게 한다면 좀 크게 빠른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부채를 좀 늘려서더라도 렌탈 품목을 만약에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 성장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좀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렌탈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 안정적인 성장에 최근에 해외 쪽에 고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면서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 활동으로 현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해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렌탈 제품 계속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된 제품을 렌탈하진 않겠죠. 최신의 고사양의 제품을 렌탈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 주기 또한 반영이 된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부채가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까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채 비율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로 봤을 때 109%,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때 109%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내외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유보율은 4,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부채가 좀 높긴 한 건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내에서 충분히 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매출 증가율 가져가고 있고요.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매출 증가율 7.2%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13.3%의 성장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입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까지 지금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재무적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 지금 저희가 재무 제표까지 좀 살펴봤는데 앞서서 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국내외로 이제 제품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매출 확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지금 진입할 자리에 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런 부분을 차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으로 글자가 좀 써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배당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 당연히 배당도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이 끝나고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 배당에 대한 투자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을 꾸준하게 해왔던 과거의 경험치를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 또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을 보자면 박스권을 하향을 돌파한 이후에 아직까지 박스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의 주가 가격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한번 보자면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현재 추세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의 시장 조정에 따른 주가 조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박스권 상당한 강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세 성상의 하단 그리고 481선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